내 남편은 유명한 회사의 이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리셉션에서 우연히 동급생을 만났는데 그런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욕하고 갑자기 남편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모른다고 계속해서 저를 패자 또는 실패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해고될 것 같아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나는 그녀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당황한 채 자리를 떠났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은혜에서 떨어졌고 결국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46세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세에 전임 사장을 이어 회사를 물려받아 CEO가 되었습니다. 지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현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도 사장님께 그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5살에 사장께서 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여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와 딱 맞아서 결혼한 저보다 3살 어린 같은 회사원 에밀리 씨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지금은 퇴사한 대학생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내가 CEO가 되었을 때 가사와 유가에 전념하면서 그녀는 내 비서로 복고했고 지금은 에멀리의 도움으로 나는 CEO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곧 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혼모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저를 고등학교에 보냈지만 대학 진학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감당할 수 없어서 대신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쓰러져 입원하셨고 새벽에 신문 배달 일도 하고 술집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학여행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같은 반 친구 세러 잔선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수학 여행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같은 가난한 편부모 가정의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엄마는 돈도 낼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몇백 달러 그녀의 말에 그녀의 친구들도 나를 농담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엄마를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말다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사라는 아름다웠고 어느 회사 사장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반의 중심인물이라 대부분의 수업을 따라가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친구 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잭슨 수업에 혼자 있을 때 나에게 말을 걸고 걱정까지 해주는 샘 엄마 건강이 좋은 놈이었어. 우리는 2학년 때 친구가 되었고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술을 마시러 다니고 있는데 어쩌다 샘의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됐다. 샘의 친구라면 너보다 환영합니다. 샘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샘에게 술 한 잔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그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에멀리가 옆 비서실에서 제 CEO 사무실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을까 해서 일찍 출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니라 레나야 또 문제가 생겼다고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에밀리가 떠난 뒤에도 바로 가라고 하고 배웅해줬다고 했어.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정도 무슨 일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쯤 우리 딸 레나의 스토커 사건입니다. 레나 없이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레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줄무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나를 그의 차에 강제로 태워주려고 했다고 레나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차에 태웠고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남자였기 때문에 리너는 당연히 그를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가 식당에서 일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다가 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그녀를 그의 차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녀를 즉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대학에서 그녀를 데리러 오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았고 스토킹이 계속되었고 그는 그녀의 대학과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그녀가 친구들과 갔던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를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레나 씨와 상황을 상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그 남자는요. 조심성이 많은 것 같았고 짧게 시청할 땐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 낭비였다. 레나가 부탁할 때마다 데리러 갈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했다. 어느 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스토커가 다시 로엔에게 다가왔다. 레나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겁이 나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에밀리와 나는 그녀의 괴로운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계속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샘한테 레나를 위해서 부탁을 해서 바로 샘을 사무실 근처 카페로 불렀는데 왜 급한지 알잖아. 나도 꽤 바쁜데 너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알지만 너는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샘에게 로에나가 스토커 때문에 겁을 먹었고 경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샘이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한 후 샘에게 간청했습니다. 샘은 전문가가 스토커의 신원을 밝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 에이전시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샘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리너의 상황을 듣고 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리너를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맡겨야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털어내며 샘을 안심시키는 말에 나는 그에게 레나의 대학과 가장 가까운 역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샘과 그 불쌍한 남자가 거기에서 돌아서고 있는데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급생 사라 존슨이 서 있었다. 아름다움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습니다. 존슨 선생님, 저를 결혼 전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사라 펜드 드래곤입니다. 흔하지 않은 성씨죠. 펜 드래곤은 꽤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심코 대답했을 때 나는 한 사람만 알고 있다. 세러는 나와 3, 4일을 왔다 갔다 하며 너희 둘이 여전히 혼합 듀오를 만들고 있다. 이 세련된 카페보다 식당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당신을 원해요. 이거 보니까 샘이 건네준 문서를 본 순간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런 우연이 믿기지 않아 나도 놀랐지만 샘도 놀란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아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바로 움직이자 샘이 2에서 3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냐고 레나를 생각하며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레나도 힘들어요. 집을 나가서 가해자를 혼내려고 대학까지 강요했는데 샘이 그런 걸 묻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다음 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학에 갔다.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그녀는 또 사라 존슨이 이렇게 카페에서보다 더 엉뚱한 곳에 있는 너 같은 남자가 뭐냐고 소리치며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내가 일하러 왔다고 말했고 그는 일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바닥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찮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녀는 없이 나를 조롱했습니다. 내 직업도 알면서 사실은 추측만 했을 뿐인데 우연히 CEO가 됐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GR CEO로 반박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직원이 한두 명 있는 작은 회사일 텐데 그렇지 않다. 진짜 회사인데도 사라는 나를 비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짜증이 나고 나는 그녀를 해고하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내 남편이 유명 회사의 이사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평생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이 유명 의류 브랜드의 영업이사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왜 남편을 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패배자라고 하고 실패는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럼 내일 해고될 것 같아요. 어쩌다 어리둥절한 사라 존슨을 남겨두고 저녁을 무사히 마치고 나갔다고 집에 돌아왔다.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자기 방으로 갔었고 거실에는 에밀리만 남았다. 돌아왔으니 피곤하겠구나. 너무 늦게 나가서 저녁은 잘 먹었어요. 에밀리의 배려심 가득한 말에 레나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흐릿해졌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오늘 대학을 그만두고 싶어 울었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고통은 모두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내 말이 에밀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나는 실제로 그녀에게 말하고 내 계획을 그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샘에게 레나에 대해 상담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레나에게 레나를 가도록 강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제 계획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에멀리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를 기밀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녀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멀리. 내가 요청하자 에밀리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나에게 맡겨라. 네트워크가 넓다. 스마트폰을 들고 침실로 갔다고 말하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욕하고 다음날 푹 쉬었다. 비서실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온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일이 잘 진행되면서 CEO 사무실이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CEO가 곧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어들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어제 전화해서 사장님이 나와 내 아내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놀랐다. 나는 에밀리에게 영업이사와 그의 아내를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에밀리에게 내 비서에게 고려하여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에멀리의 폭넓은 인맥 네트워크 덕분에 그녀는 오늘 에멀리가 영업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방을 나갔을 때 그들을 여기로 빠르게 초대하는 데 성공했고 그의 아내는 CEO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로서 아마도 부사장이 된다면 퇴직 패키지가 기대될 것입니다. 영업이사는 기뻐하는 것 같았고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평온한 대화를 거의 웃었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사무실 문을 열어준 CO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을 따라 일어섰던 세러는 내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졸이라고 조롱하던 동급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사라의 입이 말없이 열렸다. 다치자 남편의 상사가 되려고 어제부터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했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던 영업이사가 그녀에게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사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장의 얼굴은 밝아졌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불쾌할 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의 냉소적인 말은 순식간에 방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저번에 에밀리가 아내에게 놀림을 받고 차를 들고 돌아올 때까지 그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하고 오늘 당신을 불렀습니다. 내 말에 영업이사는 사라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CEO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CEO가 되기 위해 사라는 영업이사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에도 변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럴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심각한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것은 그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시간을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업이사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세러는 그의 사과에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귀하의 아내는 영업이사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러는 화가 나서 왜 당신이 CEO인 것처럼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런 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입니다. 영업이사는 거의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CEO가 되었는지 사라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입사했고 제가 CEO입니다. 세러의 남편은 영업이사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삼은 WI의 전 사장의 조카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사장 조카의 친구이기 때문에 고용되었습니다. 나중에 30세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전직 사장이 되고 CEO가 되면서 9,000명의 직원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5년의 훈련을 거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CEO 자리를 맡게 되어서 CEO가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은 전혀 몰랐지만 이런 일로 해고당했어 사라는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단지 그것 때문에 해고된 게 아니야. 내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 이제부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게. 에멀리가 신호를 보낼 때 비서실에서 특정 사람을 데려오세요. 3이 엄청난 에너지로 쿠의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세러는 3위 입구에 더욱 놀랐고 영업이사 에마어 펜드래건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에마어 펜드래건,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지만 그는 내가 3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펜드래건 씨가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여러 문서와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고 그의 얼굴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창백해졌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세러만 실제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 소년의 딸인가. 걔는 한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는데 파이 친구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게 돼서 너 스토커야, 너 아니냐 떨기 시작하는 피드래곤 양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건 거짓말이겠지. 오해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뭔가 사라가 믿기지 않아 레나를 자기 잘못인 것처럼 비난하는 내 극도의 분노 때문에 나는 통제력을 잃고 대신 적절한 말로 말하려고 했다. 샘이 나에게 최종 보고서를 건네주었을 때 샘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했다. 나는 스토커를 우리 직원으로 인정한다. 물론 회사의 직접 책임자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사무실에서 부지런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위 세러에게 설명을 마친 후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펜드래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해고는 타당한 이유 때문에 최종적이고 집행적입니다. 단지 내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펜드래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펜드래곤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과 관련된 이 문제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테니 그 사건이 경찰에 신고될 거라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레나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떠올리며 제가 감정적으로 반박한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딸에게 가져온 두려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벌을 받아라. 펜드래곤 씨는 패배하여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라가 갑자기 남편에게 당신 같은 스토커와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대로 여기서 나가세요. 사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의 모든 일은 미안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갖게 되어 기쁘지 않나요? 사라의 행동에 역겨워하는 남편 바로 앞에서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그녀에게 이미 결혼했다고 아이들과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에 대해 무의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샘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세러가 3에게 쏜 문제는 법적 아내 앞에서 두 번째 부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속이고 이혼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CO3은 이것에 대해 농담을 했고 서프라이즈에서 외쳤습니다. 내 아내와 에멀리는 제가 25살이었을 때 전직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는 갑자기 마이켈에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 딸을 만나고 싶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거절했지만 그가 주장했지만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즉시 빠른 구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므로 에멀리는 대통령의 딸이며 3에서 그녀를 사촌으로 만들고 세러가 창백해졌음을 깨닫고 이건 일어날 수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빚을 갚기 위해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냉소적으로 말했을 때 당신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녀는 레나 스토커를 조사하는 동안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샘은 냄새가 좋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를 살펴볼 시간을 좀 주세요. 또한 조사에 따르면 세러는 고급 바를 자주 방문하여 수십만 달러의 빚을 축적했으며 현재 빚은 남편의 돈으로 갚았습니다. 그녀는 빚과 이혼한 후 재정적 구조를 위해 나에게 관심을 돌렸을 것입니다. 고급바 그게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내와 남편이 우리 앞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사건에 대해 집에서 논의해 주세요.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그들을 제 사무실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단지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떠날 생각이 없다는 멍하니 중얼거릴 뿐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확고한 진술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들은 깜짝 놀란 거미처럼 방에서 흩어졌다. 그 후 내 변호사는 레나의 일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이지만 만약 더 이상의 스토킹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펜드래곤 부부에 대해서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펜드래곤 씨는 해고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지금은 생활비와 합의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동안 사라는 이혼 후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사건을 알게 된 후 고급바를 계속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방문에서 빚만 늘어나서 나이를 고려하면 외모를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라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니까 잘 버텨내길 바라요. 나는 계속해서 평소처럼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레나는 드디어 기운을 차리고 열정적으로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도 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느덧 전화를 받은 것 같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그녀가 선언한 날 나는 아빠 회사에 일할 것이다. 레나는 아직도 같은 마음인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